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정말 졸전을 보여주니까 자기네들도 부끄럽죠. 그래서 뭔가 우리도 이런 장비 좀 있어 라고 자랑을 좀 했는데, 그것도 국방부 대변인이 자랑했는데, 야 무슨 소리냐, 이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그냥 매니아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네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해서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거짓말한 걸 바로 논파해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고, 호주가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거 정말 안보가 큰일 났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보겠는데요. 영국이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하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같이 유무인 복합 전투하는 모스키토라고 하는 UAV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거 취소했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고, 그리고 프랑스가 역시 6세대 전투기 FCAS 거기에 들어가는 4세대 공대공 미사일, 스텔스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거짓말 하냐, 이런 거짓말 회의론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영국이 F-35B 템페스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할 계획으로 개발하던 모스키토 무인 전투기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무인기를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유인기에 추가 기능을 더하는 것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결론 때문이라는데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2월 천여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포격기 B-21의 개발 일정이 크게 지연될 전망입니다. 미 공군이 B-21의 천여 비행 연기와 더불어 개발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합작 미사일 제조사 MBDA가 MLRS나 하이마스에서 운용 가능한 사거리 499km의 신형 순항 미사일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복잡한 교란 기동부터 이동 표적 타격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만능 미사일이라는 설명인데 과연 이게 팔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터키가 미래 재래식 잠수함 시장을 평정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500톤급 소형 잠수함 STM-500 초도함 건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고작 500톤짜리가 최대 30일간 작전하며 8발의 중어뢰와 미사일, 특수부대 지원까지 가능하다는데 정말 그렇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FCAS에 탑재할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이라며 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대공 미사일 FCAAM을 공개했습니다.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형상을 놓고 과연 현실화될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국이 이 모스키토 UCAV를 취소한 것은 F-35B를 추가로 도입을 더 하기 위해서, 원래 영국이 F-35B 138대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대폭 축소해서 48대만 도입하고 나머지 그 예산으로 이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6세대 전투기는 유무인 복합이니까 무인기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무인기가 모스키토인데 이걸 취소했다. 그냥 뭐 미국 거 그냥 발키리나 이런 거 받아 쓰지 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왜 취소했냐? 이 모스키토를 개발하는 그 예산을 세이브해서 F-35B를 더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프랑스가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아까 뭐 형상 보셨지만 납작하게 생겼죠. 그런데 공대공 미사일이 스텔스가 되려면 일단 형상 스텔스 그리고 전파 스텔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납작한 그 전면을 보면 물론 뭐 목업이지만 적외선 시커가 없어요. 그럼 적외선 시커가 없으면 레이더로 뭔가 표적을 찾는단 말이 되는데, 그러면 적에게 들키죠. 그것부터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납작하고 넓적한 그런 형상은 당연히 이 기동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공대공 미사일이 적을 맞추냐? 이 공대함 미사일이나 대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 납작하게 좀 스텔시하게 만들어도 기동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 공대공은 굉장히 강력한 기동을 해야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스텔스가 없는 것이다. 기동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동그란 미사일이 아직도 나오는 것인데, 프랑스 뻥치지 마라. 이런 회의론이 많습니다. 자, 이런 소식과 함께 중요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권 교체 이후 대중국 정책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호주 노동당 정부가 돌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 일정을 발표하고 내년 3월까지 도입 대상 함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의 내막을 살펴보면 어디를 가나 좌파는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죠.
호주 새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어떤 종류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지 결정할 것이며 현재 영국 아스투드급과 미국 버지니아급 가운데 대상 함종이 결정될 것이라고 리처드 말레스 호주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6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말레스 장관은 최근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라며 안보를 망친 것은 모리슨 정권이며 전 정권이 잘 진행되던 90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구매 사업을 엎어버렸고 이후 많은 국방 조달 계약들이 밀리거나 연기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스 장관은 최근 노동당 정권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취소했다는 피터 더튼 전 국방장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비난하며 이전 정권은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에 있어서 말장난에만 열광했고 그것이 호주를 표류하게 만들었다 라며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스 장관의 주장은 말 그대로 말장난이었습니다. 그가 내년 3월 발표한다던 잠수함 도입 의사결정 일정은 노동당 정권이 새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오커스 레짐이 출범하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 3개국이 18개월 선행 연구 후에 결론을 발표하기로 한, 다시 말해 작년에 계획된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레스 장관은 원자력 잠수함 도입 일정 발표에 콜린스급을 개량한 과도기 통상 동력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도 내년 3월 발표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2040년대 이후에나 나올 호주형 공격 원잠의 전력화 지연에 대비해 기존 콜린스급을 바탕으로 한 호주 국산 잠수함을 별도로 건조하자는 호주 강성 노조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말레스 장관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호주 운수 노조에서 경력을 쌓고 호주 최대의 전국적인 노조연합체인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에서 정책국장으로 강성 노조를 이끌다가 노동당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고 노동당 부대표까지 지내며 현재는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라는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입니다. 말레스 장관은 야당 시절 어택급 잠수함 계약 취소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호주에서 과연 그런 잠수함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가 집권 후에 비난이 쏟아지자 원자력 잠수함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강성 노조 출신의 국방장관이 이끌어갈 호주군,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파퓰리즘의 피해가 바로 이제 호주 국민들 자기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성 노조 출신이 그냥 국방장관이 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군사적인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다 엎을 것처럼 했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걸 왜 안 해? 하고 비난이 쇄도하니까 우리 한다니까? 내년 3월에 우리 기존 결정해.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전 정권은 걔들은 말장난뿐이었어 라고 하는데 내년 3월에 기존 결정한 거는 이미 전 정권이 미국과 영국과 함께 18개월 선행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한다. 그 스케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여기는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도 그런 경향이 아주 짙은데 일단 애매모호한 말 던지고 사례는 이야기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 정권은 많은 국방 조달 계약들이 밀리거나 연기되는 것을 우린 똑똑히 봤다. 그러면서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대충 그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아니면 말고가 이런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있네요. 아무튼 국방장관 또는 정권 잘못 뽑아서 호주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그리고 군사적 위상도 추락하고 결국은 중국의 똘마니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적 무기는 카탈로그 데이터와 현실 데이터 사이의 괴리가 크기로 악명이 높다는 사실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각지에서 격추되며 이제는 전장에 헬기를 띄우는 것도 겁내는 러시아가 러시아판 헬리본 그라울러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밀8 헬기를 개조한 전자전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장비들을 먹통으로 만들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6월 27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한 장의 밀8
헬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해당 헬기는 특수 개조된 전자전 공격 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전자전 공격 헬기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적의 항공기에도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가해서 모든 유형의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적의 레이더가 러시아군의 항공기를 탐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 당국에 따르면 이 헬기는 동체 내부에 고출력 전자전 제머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밀팔 헬기의 최대 상승 고도인 6,000m까지 올라가 인근의 적 전자장비를 먹통으로 만드는 강력한 광역 전자전을 수행하는 장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과 오신트 소식통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유형의 전자전 교란을 당한 적도 또 유사한 헬기를 본 적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은 요즘 전자전 제머는 적외선 시커도 교란하느냐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자전 공격 헬기가 투입됐다는 동부전선은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잡고 전선 후방의 지휘소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는 등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공중 전자전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지미니 섬 피격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군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가 교전 영상과 상업용 위성 사진이 공개되며 거짓말이 반나절 만에 들통되며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러시아.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자전 헬기랍니다. 어딜 봐서 여기 전자전 장비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보던 것 중에서 보지 못하던 장비는 뭐냐. 아무리 봐도 그냥 이런 거 정도. 여기 막대기 하나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정도. 그래서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사진을 막 찾아요. 이거 이런 거 2017년 18년에 시리아에서 등장했다. 시리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요거다 요거 판때기 하나 붙은 거. 이 판때기 하나 붙은 거 이걸 가지고 전자전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왜? 다른 장비는 지금 똑같으니까. 그런데 저 정도 판때기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제밍해버린다고 하는데 아니 열추적 미사일 어떻게 하냐? 열추적 미사일은. 그래서 6,000m, 즉 6km 상공에서 작전을 하는데 그 정도는 전부 다 열추적 미사일이죠. 지력 유도 뭐 이런 거 아니고 열추적 미사일인데 그거 어떻게 제밍하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헬기를 가지고 전자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것이 헬기는 터보 샤프트 엔진이죠. 그래서 엔진의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많이 할 수 없다. 전자전은 그야말로 강력한 전자 파워, 전력 파워로 이 상대의 전파를 그냥 무력화시켜 버리는 건데 그런 정도의 아주 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엔진이 아니다. 그래서 헬기를 가지고는 전자전 할 수 없다. 전투기나 뭐 이런 거는 터빈이죠. 터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강력한 이런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 거짓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20개 그룹, 그러니까 최소만 되죠. 20개 그룹을 동원해서 포파나야 후방 50km 지점에 있는 이 러시아군 지휘소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전자전 하면 그거 어떻게 초토화되냐라고 하는 이런 팩트를 동원해서 러시아를 논파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이게 꼭 어느 나라 어떤 세력들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